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신입개발자면 나 같아도 뽑겠다 하는 신입개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선순위 재배열이 가능한 신입인데요. 무엇이 현재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틴노바에서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초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운용 2단계에서도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매뉴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하브르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유대인식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개발 외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삶 자체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알고리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일에 무엇이 되게 중요한지.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능력들이 많이 발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보편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공무원이 답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는 이래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되게 명확하게 한 가지 정답만 만들어 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다양성 그리고 DNA가 워낙 다양하고요. 그 인간의 지문만 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뭐고 또는 이 일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이런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고집도 있고 대가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옛날부터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고 그래서 병역 특례를 하면서 정말 소위 이제 우리 뭐 서영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봤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해외에 이제 유명한 그런 이렇게 유학 갔던 그런 친구들, 이제 유명한 탑3 대학에 있는 애들도 보고 전세적으로 그런 대학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개발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학교랑 상관없이.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펙과 어떤 좋은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라는 거에 있어서 꼭 서울대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내가 고졸이건 내가 중졸이건 그 개발 그 자체를 굉장히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과 상당히 비슷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사 같은 경우도 보면 양의학이 되게 최고다, 한의학이 최고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특히나 이제 막 뭐 양의학을 막 한무당이라고 막 그러니까 한의학을 한무당이라고 비하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한의원 자주 가거든요. 팔목이 되게 안 좋죠. 이제 우리 컴퓨터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하고 하다 보니까 팔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한의원을 꾸준히 갔거든요. 물론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안 받는 어떤 과목이 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하거나 뭐 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째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한의원에서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반 그 수술하는 양의학을 주로 하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상대방들끼리 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의학을 싫어하고 한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양의학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아는 의사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한약에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기는 한데, 물론 한약을 잘 먹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한의원을 다니면서 특히나 딴 건 몰라도 개발자는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허리는 뭐 근육을 강화시키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이제 팔 쪽에 관련해서는 진짜 한의원을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저는 굉장히 근데 나름 한의사가 될 정도의 사람들은 엄청 엘리트고, 그 사람들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실함은 이미 보장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부정당하는 거를 되게 다 싫어할 텐데,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일반 양의사가 하는 그 병원을 갔을 때, 제 이제 팔 쪽에 이제 뭐 재활치료나 이런 걸 했던 것보다 한의원이 저는 좀 더 맞았어요. 이런 치료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서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고 보다는, 결국에는 뭐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결국에는 우선순위는 그거거든요. 환자가 그 아픈 통증을 낫게 하고 그 환자가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 이게 핵심인데, 저는 지금도 한의원을 진짜 꾸준히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한 두세 번 치료받으면 팔목 통증이 거의 없는데, 그걸 안 하면은 확실히 통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치료법에 따라서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많이 환자로서 경험을 해보고 느낀 거지만, 그거를 그냥 어디든 효과 있는 거를 하는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의 그건 아니지만, 어떤 치료를 받든 환자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그냥 내가 낫는 거지, 뭐 둘이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핵심이고 그런 걸 빨리 간파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거 발전하는 친구들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잔머리 좋고 이렇게 일머리 좋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일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결하는 거는, 물론 그런 건 있어. 이게 굉장히 인내심 있게 어떤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나 개발자는 그런 직업 중 하나인데, 단순한 일 같은 경우 차라리 일머리, 그런 어떤 천재들만이 하는 영역, 또는 되게 영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라리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지를 좀 잘 아는 정도만 해도, 이런 전문적인 일을 안 해도 좀 똘똘하게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걸 잘하는 게 일단은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제가 뭐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신입들이, 그러니까 팀노바 기준 신입은, 팀노바는 지금 경력자들이랑 비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가는 게 거의 중소기업계 중 과장급으로 가다 보니까 연봉이, 지금 신입들이랑 비교하는 건 무의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입급들이랑 별로 비교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애초에 하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CTO급으로도 많이 가고, 뭐 직급도 되게 빨리 오르고, 지금 이런 구조라서 저희 팀노바 신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입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근데 일반적인 신입들 중에서는 저는 항상 저 센스가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말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저는 많이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프로젝트 뭐였고 그때 어떤 게 힘들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잔대가 좀 많이 묻고 이렇게 삽질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수록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좀 제가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이거는 관련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처음과 끝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개빡침이 많았던 거야. 그 빡침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보통 잔대가 많이 먹고 삽질을 좀 많이 해봐서 문제가 기억에 굉장히 잘 남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피지컬도 좋고 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보통 개발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팀노바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늘 막 실시간으로 막 영상으로도 막 계속 얘기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막 제가 시간 내가지고 해주고 막 그런 거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는데 어쨌든 너는 네가 보컬을 배우더라도 네가 노래 연습은 네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노래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소리 내볼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개발도 이렇게 한번 짜볼래? 이런 건 어때? 이제 레벨 테스트 좀 해주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고 아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요? 라는 식으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하부르타를 하면서 이 친구와 굉장히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온 친구는 그런 할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잔대가 묻은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는 그런 개발자들은 확실히 나중에 뽑아놓고 절대 손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그 병특 출신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동료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지금 다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돈 잘 벌고 그러고 사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그때도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그 잔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얘기하면 그냥 한 진짜 10분도 안 보고 뽑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그 전형에서 미친듯이 길게 질질 끌면서 가는 게 구직자한테도 안 좋고 구인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잘하는 개발자나 특정 그런 거에서는 그 디테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디테일 부분을 직접 심층으로 검증을 하면 사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는데 왜 그런 방식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실제로 이제 구직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잘하는 개발자가 되어보면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디테일 몇 개만 들어도 얘 잘한다 못한다 금방 알아요. 사실은 10분이면 검증이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삽질을 하면서 내가 진짜 나는 빡대가리인가 봐, 나 너무 못하는 거 봐,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게 다 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어떤 그 나의 흔적들이 되는 거죠. 필요한 흔적.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마냥 진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되고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지 못하게. 업계에서 그거 못 알아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풀이 이런 거를 좋아하냐면 이제 대기업에서 그렇게 첫 번째 1차적으로 많이 가르니까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은 점수가 눈에 보여요. 직관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 레벨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레벨 올릴 때도 지금 내가 경험치를 한 몬스터를 3마리 잡으면 레벨업이네? 뭐 이런 게 계산이 되잖아요. 수치화가 되거든. 걔네도 점수로 너 5개 맞았다, 6개 맞았다, 만점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할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좋고 사실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문제를 많이 맞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라는 걸 너무 거대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사과를 빈속에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과 먹으면 빈속에 사과 먹으면 속 쓰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문가의 얘기는 사과를 빈속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지식을 습득을 했을 때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거든. 현업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진짜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 근육 실제 쓰일 만한 것들을 명확하게 쓰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지금까지도 항상 그 실제 쓰일 만한 근육들이나 실제 활용될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그것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면 말이라도 잘 알아듣고 이렇게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막 어떤 한 부분 엄청나게 발달했어. 외골수 개발자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막 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발달했어요. 집중하고 그런 능력이. 근데 나머지 능력은 이래. 전체적인 스테이터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알고리즘만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어. 나머지 능력들은 그냥 고만고만 하던지 약간 좀 못하던지.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개발자인데 뭐 졸라 잘하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아인슈타인처럼 막 천재 같은 사람은 드물거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맞춰주죠. 미친듯이 잘하면. 예를 들면 아 이게 되게 난제였어, 이거를 꼭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막 풀어버린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아 쟤 좀 특이한데 우리가 맞춰주자 하면서 맞춰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뛰어나면 주변에서 맞춰주는 구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좋으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이런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렇게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기획자 출신이거나 문과 출신 친구들을 가르칠 때, 물론 그 친구들이 공학적인 그런 소양이 좀 없을 때는 가르칠 때 힘들긴 한데요. 오히려 때로는 그런 문학적 소양들이 이 친구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공학적 소양이 되게 강한 친구들, 좀 자기 세계가 강하고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거기서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못하는 개발자랑 그냥 한 중간 정도 하는 개발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최악이야, 이런 개발자가 있으면 차라리 좀 못하는 개발자 뽑아서 내가 좀 지도를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으면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일단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고, 오해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은 거죠. 오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하고 7년 전부터 교육을 팀노바에서 정의를 했고, 사실 뭐 17년 전부터 하긴 했으니까 17년 전부터도 제가 항상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항상 잡아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일하려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알고리즘 몇 개 한두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현업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자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 포트폴리오 실제 개발을 하세요. 문제 막 달달 외워봤자 그거 1차 면접 통과고 2차 면접 3차 면접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더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들 참 좋지, 근데 꼭 신입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신입으로 안 들어가시면은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력자나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인이 예전에 얘기해준 건데 졸라 잘하는데 그 어떤 특정 대기업의 전형을 통과를 못했대요. 졸라 잘해 진짜. 대기업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 다 싸빠를 정도로 그 분야에선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겨우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그 기업 전형을 통과를 못한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와일드카드를 써서 아 제발 저 사람 꼭 데려오라고, 진짜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묻지마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 안에 있는 개발자가 신뢰도 높은 개발자 추천을 했으니까 와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개발자들 다 싹발랐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들 침묵.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뭔가 할 때 좀 실용주의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딸 때도 코스장을 외우라는 거야. 어떻게 도는지를. 가끔 되게 불친절한 그런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그 선생하는 사람들이 막 보면은 나이가 좀 많으셔. 그런데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되게 권위적이고 완전 꼰대들도 많고. 나 꼰대 있으면 몇 번 싸운 적이 있어.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줄게.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친절하거나, 그러니까 이때 나이 많다고 그냥 반말 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욕부터 해야죠. 나도 똑같이 해야지. 어디서 반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지. 나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그러니까 물론 되게 나이 어리고 뭐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반말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한결하기보다는 그 나중에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저를 좀 화나게 했어요.
그 기억들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참다가 한 몇 시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냥 다음에 딸래 하면서 되게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시킨 거에 막 이지랄하고, 내가 2시간인가 3시간인데 시험 봐야 되는데 마지막 외운 거 검토하는데 막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야. 아니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면 선생님한테 제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저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로 하시면은 누가 그 당신을 믿고 하겠냐고. 나 선생님 바꿔달라 그랬죠.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했죠. 어쨌든 땄는데 그 사람 때문에 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끝나고 이제 다른 어떤 그 회사 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렇게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거 다 알려주시고 외운 대로 잘 해가지고 땄는데, 이제 제가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어떤 분야든 간에 결국에는 실용주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을 달달 외워서 따는 데만 집중해요. 선생님들이 근본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운전하는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시험을 따는 거 우선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 많이 성행을 하냐면 운전 연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쉽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땄는데, 그 제주도에서 코스가 다행히 쉬워가지고 따긴 땄어요. 그런데 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서울에 왔더니. 그래서 어찌어찌 뭐 운전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연수를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학원에서 수업도 듣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실제로 그 도로에서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교육을 받았구나.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실제 운전을 다시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 아는 분도 저랑 같이 이렇게 먼저 배우셨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현업은 그렇다라는 거죠. 기업의 니즈는 굉장히 냉정해서 그 니즈를 맞춰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본, 어쨌든 신입 개발자는 요런 스타일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당장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좀 편한 캐릭터고, 그래서 이런 신입이면 참 매력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우선순위 재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아성찰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남이 얘기해준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씩 비판적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좋은지. 근데 이거는 연습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많은 토론들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 글을 쓰시거나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그 소설가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발전한 거거든요. 이게 공대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능력이라서, 근데 공대생이니까 기술만 보니까 다들 괜찮아,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좋은 개발자는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